쌤하! 안녕하세요. 티처빌 연수원 쌤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과 교육 연수원 지니쌤 정유진입니다. 지니쌤? 알라딘의 지니인가?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알라딘의 지니랑 비슷해요. 알라딘의 지니는 알라딘의 소원을 들어줬잖아요. 네네. 저는 우리 교실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니였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지니쌤으로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소원도 이루어주는 지니랑 비슷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럼 제 소원도 이루어주실 수 있나요? 쌤군은 어떤 소원이 있어요? 제 소원은 말이죠. 네. 저는 정규직. 이게 제 소원입니다. 정규직이 되는 게 소원이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장님이 아니라 바로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소원을 이루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물론이죠. 누구죠? 이영세님. 이영세님.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우리 쌤구의 소원을 꼭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생각해 보니까 네. 쌤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펭수 따라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네. 제가 펭수 팬이긴 하지만 네. 저는 2012년에 태어났고 2012년. 네, 오. 펭수보다 먼저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요? 네, 오. 그럼 여기서 잠깐 제 소개를 해도 될까요? 당연히. 팀장님, 준비된 자료 보여주세요. 저는 2012년에 태어나서 올해 9. 선생님 손 좀 빌리겠습니다. 손 빌릴게요. 9살입니다. 2017년부터는 쌤동네에서 쌤이로 활동했었고요. 2020년부터 티처빌에서 쌤구, 쌤들의 친구로 인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쌤구. 그런 네, 뜻이었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한테 네. 더 좋은 콘텐츠와 더 좋은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쌤구 소개했으니까 우리 사랑과 교육 연수원 소개를 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사랑과 교육 연구소 또 연수원은 선생님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약 18년째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초등학교를 2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금은 명예퇴직하고서 이곳에서 선생님들의 성장을 위해서 교사 연수, 상담, 연구, 저술 이런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움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운데 특히 개학을 준비하고 있던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개학이 미뤄져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불안한 것도 있고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재미있는 교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이전에 집에서 준비하는 새학기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특히 신규 선생님들이나 저경력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만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이 방송은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쌤구는 티처빌 식구니까 유튜브에 티처빌 채널이 있는 건 아시죠? 물론이죠. 거기에 가면은 네. 제 영상들도 엄청 많이 있다고요. 선생님들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저는 거기에서 쌤구를 처음 만났어요. 그 채널에서 쌤구가 온리 티처 하는 거 보면서 되게 감동하고 팬이 돼버렸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와, 저도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티처빌 채널과 함께 학교가자닷컴이라는 사이트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가자닷컴?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학교가자닷컴은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구 지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사이트예요. 매일 학년별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습할 내용을 올려주고 또 담임 선생님들을 위한 가정학습, 주간 가정학습 안내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한 곳에 모이지 않고도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인사도 하고 다양한 활동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임에도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저희가 보람찬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완전 짱이죠. 짱. 짱짱짱.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선생님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쌤구, 네. 9살밖에 안 됐다면서 벌써 까먹은 거예요? 뭐였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등 신규 적용력 교사를 위한 집에서 준비하는 새학기 3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 자, 두 번째. 자, 준비해서 이제 학교 가서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그다음 쌤구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노는 거 좋아하죠? 당연하죠. 네. 정말 좋은데 놀다 보면 항상 좋기만 해요. 다툼이나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가끔씩 싸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도록 도와줄 것인가? 생활 지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3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쌤, 거 어때요? 와, 벌써부터 엄청 기대되네요. 와,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선생님? 그럼요.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주제는 교사의 성찰과 교사의 여정이라는 주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건데요. 먼저 야누시 코르차크의 시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려면 무엇보다 먼저 아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를 알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알려고 애쓰세요.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교육 내용과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코르차크 선생님께서는 먼저 아이들을 이해하라고,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을 알려고 애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가르치는 것들만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이야기는 교사의 성찰.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지식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지식인으로서의 교사, 그리고 내가 왜 가르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을 지성인으로서의 교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성찰까지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또 좋은 만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교사의 성찰 이야기였고요. 자, 어때요? 더 궁금해졌죠? 네, 엄청 궁금해요. 네. 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교사의 삶이 한 30년 돼요.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한 30년 정도 교사로 살게 되는데 이게 항상 좋을 수만도 없고 항상 안 좋을 수만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름의 삶의 여정이 있어요. 그것을 6개 단계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만약 신규 선생님이라면 이제 처음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판타지 단계입니다. 판타지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판타지 하니까 환상. 환상적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좋은 거. 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 교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면 애들과 함께 재미있게 지내고 잘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단계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제 학교로 가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생존 단계. 무슨 단계라고요? 생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거, 대학에서 배운 거하고 또 너무 달라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자, 세 번째 단계는 환멸. 환멸이요? 환멸. 아까는 환상적인 판타지였는데 환멸.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수준이 아니라 너무 괴롭다. 내가 이러려고 학교에 왔나? 뭐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항상 환멸 단계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는 단계도 있어요.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티처빌에서 연수도 보고
또 선생님들을 만나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또 쌤구 만나가지고 하이파이브도 한번 짠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돼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 회복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숙련되지는. 쌤구도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아주 뭐 처음부터 잘했어요? 아니면 좀 어색하고도 힘들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잘했던 것 같아요. 역시 쌤구. 역시 쌤구. 언니 티처. 쌤구 정말 처음부터 잘했던 쌤구. 또 이런 숙련 단계도 거치기도 하지만 종종 위기를 겪기도 해요. 하다가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다시 생존이나 어떻게 이러고 사나 이런 환멸이나 또 회복이나 이런 것들 반복되다 보면 더 숙련이 되고 이제 영양 단계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교과서의 내용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 선생님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옆반 선생님이 얘기해요. 선생님과 함께 1년을 지내면서 나도 성장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영양 단계라고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신규 교사라면 이제 판타지 단계에 계실 거고요. 저경력 교사라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또 성장해서 또 회복되고 또 숙련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경력 교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네, 10년, 20년 된 교사들도 숙련 단계에 있었는데 다시 어떤 아이들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생존 모드로 떨어져서 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힘들 수 있다. 맞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 1년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또 떠나고 또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또 하나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다. 학교 가자가 함께 하고 있고요. 티처빌 쌤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네, 잊지 마세요. 이래서 우리 교사의 인생 여정이 외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첫 번째 이야기. 자,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나에 대한 성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을 만날까 이런 고민들도 하는 것과 함께 학급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처음이라면 아직 이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른다면 종이를 꺼내놓고 내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가. 교과서 내용만이 아니라 내가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쌤구가 만약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 뭘 주고 싶어요? 저는 같이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을 네. 같이 주고 싶다. 또 하나 더. 우정도 주고 싶어요. 우정도 주고 싶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정을 나누고 싶다. 네. 만약에 쌤구가 선생님이라면 실과 시간에 아이들과 요리 실습을 하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 생일 잔치를 하는데 과자 사갖고 와서 먹는 것도 좋지만 또 고학년 아이들은 이 실과 수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과실에서 요리하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생일책도 쓰고 노래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우정을 나누는 어때요? 완전 판타지인데요. 완전히. 진짜 판타지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아이들을 만나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보고 기록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록이 이런 종이에다가 하면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사 수첩을 만들어서 이 앞에는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 뒤에는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곳을 뒀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것을 좀 잘 만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내가 했던 것을 기록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스쿨이나 또 사랑가교육연구소 홈페이지, 티처벨 홈페이지들을 보면은 제가 만든 또는 다른 선생님들이 만든 교사 수첩이 있어요. 학급 운영 수첩 또는 학급 운영록들을 좀 받아가지고 출력해서 좀 정리해서 출력해서 활용해 보신다면 이런 교사 수첩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쌓인다면 정말로 든든한 나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게 선생님이 기록하고 준비한 것들을 혼자만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학생과 학부모도 알면 좋을까요?
좋은 거니까 나 혼자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도 좋고 학생도 좋고 학부모도 좋으면 더 좋겠네. 아, 그런 생각을 못했군요. 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너도 좋고 쟤도 좋고 걔도 좋고 쌤구도 좋고 나 다 좋은. 그래서 선생님의 그런 학급 운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에게 편지로, 네, 아마 이미 보내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아이들에게도 나는 어떤 선생님이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갈 것이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편지나 아니면 저는 길라잡이라고 해서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줬어요. 자, 쌤구가 교실에 갔는데 네. 자, 지금부터 국어 수업을 할 테니까 국어책 펴세요.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과 네. 쌤구야 책상 앞에 있는 길라잡이가 있어. 한번 펼쳐볼까?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지내니까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둘 중에서 감동받을 것 같아요. 감동받을 것 같아요. 바로 책 펴는 거보다. 네. 이런 사람이구나 선생님이. 네. 나는 이렇게 살겠구나. 네. 이런 기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더 알게 되면 불안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신뢰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오늘 준비하면서 이런 3가지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첫 번째 성찰. 성찰. 두 번째 학급 교육과정. 학급 교육과정. 이걸 혼자만 갖고 있다? 아니면 학생과 학부모들과 같이 나눈다? 모두 나눈다. 나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준비가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와, 어때요? 첫 번째 준비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정말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면은 네. 저도 이제 교실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실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우정을 나누는 쌤구 선생님.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학생들과 친해지려면. 자,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야누슈 코르착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기 전에 하라고 했던 게 있죠. 뭔지 기억나요? 뭘까? 학생과 친해지려면이라고 했으니까 기억났어요. 뭐였죠? 이해. 학생들을 이해해라. 네. 지금 질문도 왔어요. 학생들도 친구 사귀는 팁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나올 거예요. 그때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이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보면은 손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이 정도가 우리의 뇌예요. 좌뇌, 우뇌. 이 뇌가 우리 두개골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좌뇌, 우뇌가 있고 이렇게 해보면 삼중뇌라고 해서 뇌가 3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뇌가 생존과 관련된 뇌, 생존뇌, 파충류에게도 있기 때문에 파충류뇌라고도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게 엄지 이렇게 말면 여기는 이제 여기가 변연계, 대뇌 변연계라고 해서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고 포유류에게도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포유류의 뇌. 이걸 덮으면 인간뇌. 여기가 대뇌피질이죠. 그렇죠? 사고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발달한 뇌입니다. 그래서 본능과 감정과 사고가 인간의 정신작용에 가장 중요한 거죠. 쌤구도 배고프면 어때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그래 어떻게 돼요? 먹고 싶어지죠. 그쵸? 네. 네. 이런 것처럼 이런 욕구가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 그 다음에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좋아요? 친구랑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친구랑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감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쌤구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똑똑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멋있어지고 그러고 싶죠. 그쵸? 네. 이게 바로 성장의 욕구예요. 성장. 이렇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3가지가 욕구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안전하고 싶은 것, 생존, 살아남는 것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친구에 대한 좋은 관계, 사랑받는 것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욕구,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욕구가 충족이 되면 기분이 어때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욕구가 좌절되면 다운될 것 같아요. 다운되고 슬프죠. 이렇게 욕구가 충족이 되면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네. 좌절되면 부정적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쌤구도 기분 나빠서 막 짖고 싶고 막 화내고 싶은 적 있죠, 그쵸? 네,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있죠, 그쵸? 네. 맞아요. 그런데
자꾸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그런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무서워할 것 같아요. 무서워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화가 난다고 해서 생구 다 화내지 않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이 뇌에는 아까 얘기했던 삼중뇌와 함께 이 앞부분에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전두엽은 이런 감정을 조절하고 욕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조금 참아볼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전두엽이 16살에서 20 몇 살, 20대 초반 정도에 거의 완성이 된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16살 이전의 아이들은 화가 났을 때 화를 잘 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아직 전두엽이 발달할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속상하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또 슬플 때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런 것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자라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교실에 전두엽이 발달한 인간은 한 명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아이들이 속상하거나 화날 때 그런 화도 내고 막 떼도 쓰고 이러는 것이 이상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런 감정을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아이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아직은 아이들이 감정 조절이 쉽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욕구를 충족시켜주자.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무서울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나를 많이 혼내거나 나를 미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것, 또 잘한다라고, 잘했을 때 잘한다고 칭찬받고 잘 배우는 것, 이런 교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이들 얘기했으니까 선생님도 이해해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자, 선생님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서운 선생님이 있어요. 자, 그럼 또 어떤 선생님도 있겠어요? 안 무서운 선생님. 안 무섭고 친절하고 좋은 선생님도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무서운 선생님들은 책임감이 강한 선생님들이에요.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강한 선생님이고, 친절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한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절함과 무서움 또는 단호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더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친절한 쌤이에요. 그래서 쌤구한테 되게 잘해줘요. 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다 잘해줘요. 네. 근데 다투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잘해 이렇게만 한다면 쌤구 어떨 것 같아요? 당황하고 서운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내가 너무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내기만 한다면 또 그것도 서운할 것 서운하고 같아요. 무서울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쌤구를 아끼고 사랑해줘요. 그리고 쌤구가 만약에 안 좋은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 무섭게 혼을 내야 될까요?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될까요? 만약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고 격려를 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면은 네. 제가 그대로 하고 네. 또 칭찬을 받고 싶어서 더 잘하려고 맞아요. 노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바로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선생님이에요.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진희 쌤이 어떤 쌤이냐고. 네, 이건 누가 물어보는 건가요? 학생들이 네, 저는 제 이름은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지만 다시 또 질문이 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정유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진 선생님이니까 진희 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진희 하면 떠오르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누구? 알라딘의 진희. 둘이 합쳐서 진희 쌤구. 합쳐서 아주 그냥 하이파이브. 짠. 네. 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친절하면서 단호한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절하면서 단호한 선생님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친절한 인간으로서 아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친절한 선생님. 단호하다는 건 뭐냐? 해야 될 것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무섭게 하는 것보다는 알려주고 스스로 하게 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또 더 많은 자료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만났어요. 보니까 선생님이 친절해요.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기도 하는데 뭔가 우리 공동체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예를 들면 놀리고 욕하고 때리고 빼앗고 험담하고 따돌리고 앞자만 줄여가지고 놀욕대빼 험따라고 하거든요. 우아돌리고 어때요? 슬퍼요. 너무 슬프고 힘들죠, 그렇죠? 울지 말아요. 왜? 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보호해 줄 거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단호한 선생님이에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보호해 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편해졌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하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내가 위험하지 않다. 놀림당하거나 맞거나 따돌림당하지 않을 거야. 우리 교실에서는 나는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전하다. 맞아요. 안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전하면 이제 긴장돼요. 좀 몸이 좀 풀려요. 몸이 풀려요. 몸과 많이 풀리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와, 안전하고 사랑받는다. 와,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이런 교실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 안전하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교실 합쳐서 안사성이라고 불러요. 안시성 말고 고구려 양만춘 장군의 안시성 말고 행복한 교실 안사성이라고. 안사성. 네. 그래서 선생님이 친절하면서도 보호해주는 단호한 선생님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즐거운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뭐 할 때 제일 즐거워요, 쌤구는? 놀 때요. 놀 때. 무슨 놀이가 제일 좋아요? 부메랑 던지기 갖고 오기. 부메랑. 내가 그 부메랑을 딱 던지면 쌤가 제가 달려가서 딱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네. 와, 그렇구나. 우리 여기가 좁아가지고 못 노는데 영상 끝나면 우리 그러고 놀까요? 와. 이야, 우리 잘 찍고 같이 놀도록 해요. 네, 기대할게요.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공부만 한다고 하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도 애들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면 친구가 있으니까 놀 수 있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따뜻하면서도 단호하면서도 즐거워. 그럼 더 좋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권하는 게 아침마다 아침 인사를 할 것을 권해요. 만약에 쌤구가 학교 갔는데 그냥 선생님이 본 척도 안 하고 있다가 자 1교시 국어책 펴세요 이것과 아침에 자 우리 다 같이 아침 인사합시다 하고서 쌤구도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그리고 선생님이랑도 하이파이브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앉기가 쉽지 않아요. 열이가 커가지고 이렇게 내가 교실에 갔을 때 환영받는다는 느낌. 네.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줘야 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손을 잡아주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아이가 원한다면 안아주고 이거는 이제 아이가 원한다면이에요. 이런 인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쌤구 보고 그냥 티처베이 식구들이 쌤구네 이렇게 가는 것과 쌤구 안녕 이러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죠. 느낌이 네. 너무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환하게 인사해 준 사람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과 기쁘게 인사를 나누자. 그래서 저는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아침 인사를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라고 역할을 맡은 아이가 하면 친구들끼리 먼저 5명이 인사를 해요. 친구들끼리 인사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다 한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하고 싶은 인사를 하면서 와요. 예를 들면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러고 오고 악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러고 오고 이티 인사 이티 인사 또는 뭐 이렇게 손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짜 이런 손유의 인사라든지 아니면 안아주기 인사라든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어떠세요? 우리 친구들도 아침에 학교 갔는데 그냥 안녕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인사 말고 아침에 음악을 틀어놓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를 하고 선생님과도 선생님이 나의 눈을 바라봐주면서 유진이 악수하면서 머리 깎았네 오늘 더 멋있다 라든지 뭔가 속상한 일 있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 힘내 이렇게 인사를 해준다면 우리 친구 어떨 것 같아요?
감동받을 것 같아요. 감동받을 것 같죠, 그렇죠? 쌤구도 감동받고 친구들도 감동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남에서의 어떤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좀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이들은 많이 놀아야 돼. 맞아요. 제가 담임 교사로 있을 때는 1년에 놀이를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했어요. 놀이 개수가 70개에서 80개 정도가 됩니다. 재밌는 놀이들은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틀에 한 번 또는 적어도 3일에 한 번 정도는 놀이를 계속 했었어요. 자, 쌤구 어때요? 가서 공부만 하는 학교와 공부하고 친구들과 노는 학교와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같이 놀아. 어떤 학교를 가고 싶어요? 선생님도 같이 노는 게 당연히 최고죠. 맞아요. 같이 놀 수 있는, 또 왜냐하면 친구들끼리만 놀면 또 노는 놀이들을 주로 해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놀이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오늘 이 놀이 했으면 내일은 저 놀이도 해보고 옛날에 했던 그 놀이 또 해보고 싶고 그렇게 다양한 놀이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해볼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 100개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했던 놀이들을 정리한 것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내 레파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수업이 좀 일찍 끝났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수업 일찍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놀이 하나 딱 꺼내서 자, 한번 이걸로 놀아보자. 또는 체육 시간에 놀아보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했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때요? 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이런 놀이를 한다면 또 재밌겠죠. 그렇죠? 선생님들도 어떠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해요. 기다려요. 뭔가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자, 우리가 놀이를 하는데 놀고 나면 항상 기분이 좋나요? 안 좋을 때도 있나요? 사실 저는 네. 놀이를 하다가 지면은요 좀 화가 나요. 맞아요. 지면 화가 나기도 하고 맞아요. 또 막 하고 있는데 나는 규칙을 지키고 있는데 저희 유진이가 진이가 네. 규칙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새치기 하거나 규칙을 안 지키면 어때요? 그거 보고 있으면 달려가서 잡아요. 잡았더니 손을 팍 부딪히면서 밀쳐요. 네. 그럼 어때요? 그 다음에 멱살을 잡아요. 그렇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즐겁게 놀라고 했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친구를 배려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놀이를 시도했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요.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놀자고 하면 쌤 놀지 마요. 어차피 또 누구누구 진이랑 쌤구랑 또 싸워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또 싸워주지. 좋았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놀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학생들도 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놀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것을 하고 나름의 규칙을 지키면서 하더라도 지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아까처럼 규칙을 안 지켜서 화나서 예전에는 가서 멱살을 잡았다면 근데 그 멱살을 잡는 건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도 속상해하고 네. 모두 다 속상하고 심지어 야 됐어 그만 놀아 교실로 들어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놀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기대되죠? 네. 자, 그래서 놀이에는 놀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놀이가 잘 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놀이의 고수 6단계입니다. 6단계요? 6단계나 있어요. 보통 놀이에 하수, 중수, 고수가 있는데 하수 1단계가 뭐냐면 무기력한 거예요. 뭘 놀아요. 놀지 마요. 이런 경우. 2단계는 승부욕이 불타는 거예요. 내가 지면 내가 이길 거야. 막 반칙하고. 아까 쌤구가 몇 단계 같아요? 저는 2단계인 것 네, 같아요. 2단계 같아요. 우리 단계를 한번 높여볼까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단계를 높여볼 거예요. 3단계는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3단계 규칙. 그래서 내가 이기고 지고와 상관없이 그냥 규칙을 지키면서 노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4단계는 즐기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와 상관없이 그냥 논 거 자체를 그냥 즐기는 거예요. 어때요? 이 정도 되면 놀이의 하수, 중수 정도는 되겠죠. 그쵸? 그럼 중수. 고수는 도대체 어떤 건가요? 고수는 어떠냐? 5단계는 배려해요. 배려. 예를 들면 한 친구가 뭐 하고 싶은데 좀 약간 뭐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그쪽 운동 능력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잘 못한다. 그러면 쌤구 그 친구를 볼 때 내가 그냥 이겨버릴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이 친구도 재밌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거나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막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바로 5단계예요. 고수의 마음은 같이 잘 놀기 위해서 내가 잘하기도 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5단계 고수,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6단계는 창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렇게 놀아보면 어떨까? 규칙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놀이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놀이의 고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때요? 그렇군요. 창조라고 하니까 저도 꼭 그 경지에 다다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놀이의 고수가 있구나, 내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아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은 이 놀이를 해보면 잘하는 아이들이 2단계인 경우가 많아요. 왜? 이기고 싶은 욕구가 강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수였어. 더 높은 단계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전, 재미, 존중, 책임. 첫 번째, 안전이 정말 중요해요. 놀다 다치면 어때요? 그러면은 너무 서운해요. 서운하고 네. 또 놀 수 있을까요? 못 놀까요? 못 걱정돼서. 놀아요. 친구들이 못 놀아요. 다치면은 또 맞아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미안하고. 맞아요. 자, 두 번째는 재밌어야 돼요. 맞아요. 놀이는 재미가 짱이죠. 짱이죠. 짱이지만 먼저 안전해야 된다. 안전하고 재미있게. 두 번째는 재밌는데 자꾸 친구를 괴롭히면서 재미를 느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맞아요. 배운 것을 실천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존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기분 좋아야죠. 서로 재밌어야죠. 자, 네 번째는 책임이에요. 네. 책임은 규칙을 지키는 것 또는 그 놀이 상황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때? 이 네 가지를 지킨다면, 네 가지를 지키면서 우리 놀이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놀이 어떨 것 같아요? 완전 안전하고 재밌게 친구들과 잘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마음으로 놀이를 시작했지만 놀이 상황이 되면 또 어때요? 막 그냥 막 정신없이 불타오르죠.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던 이 두 가지를 잊게 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규칙을 어겼을 때 쌤구 규칙을 안 지켰네? 나가! 이렇게. 또는 쌤구 혼날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기분이 어때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워요. 내가 이거 어기려고 어긴 게 아니라 맞아요. 놀다 보니 잘하고 싶어서 맞아요. 그랬는데, 자, 그래서 놀이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혼을 내는 거, 참다가 혼을 내는 것보다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우리 반은 규칙을 안 지키거나 문제가 생기면 신호를 줄게. 마치 야구에서 딱 스트라이크 1, 스트라이크 2 하는 것처럼 쌤구야 규칙을 지켜주세요. 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일부러 규칙을 안 지켰으면은 조금 창피하고 그 다음에는 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노력하겠죠. 네. 하지만 그래도 놀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때 또 제가 쌤구야 규칙을 지켜주세요 둘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이제 3시 되면 나가야 돼요. 이제. 다시 또 조심할 거예요. 네, 조심하면 괜찮은 거고, 만약에 조심하지 않아서 3시 되면 잠깐 나와서 노는 것을 지켜보는 거, 한 게임만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 게임 지켜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쌤과 친구들이 규칙을 지키면서 노는 모습을 잘 봐봐. 그리고 어떻게 규칙을 지키면서 노는지 잘 배우고 다음 게임에서 같이 놀 수 있도록 하자. 어때요, 마음이? 뭔가 편안하고요. 네. 그리고 창피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맞아. 이거는 벌 받는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게 좀 어려우니까 잠깐 쉬면서 네. 친구들 보고 배우면서 규칙 지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이었구나. 그렇죠. 그러고 이제 딱 끝나고 나면, 한 게임 끝나고 나면 쌤구야 어떻게 잘 봤니? 들어와서 규칙을 지키면서 놀 수 있겠니? 한 게임 더 관찰할래? 저는 규칙을 지키면서 참가하겠습니다. 네, 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딱 하고 들어갑니다. 기분이 훨씬 좋아요. 편해졌어요. 편해졌어요. 그리고 규칙을 더 잘 열심히 지킬 지키고 것 같아요.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규칙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놀다 보면은 친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잡기를 하다가 딱 터치를 했는데 네. 너무 세게 터치가 됐어. 그래서 아파서 눈물이 나.
졸면서 못 놀잖아요. 그럴 때는 네. 쉬고 있는데 제가 쌤구야 미안해 하고서 막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면 또 어때요? 그러면은 또 괜찮아질 것 같기도 아 하고.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못 노는데 쟤는 신나게 놀아. 나는 쟤 때문에 아파서 못 노는데. 그럼 화도 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반에서는 어떻게 했냐? 쌤구가 아파서 못 놀 때 쌤구를 아프게 한 진이가 옆에 앉아서 쌤구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옆에서 쌤구야 미안해. 아직도 많이 아파? 자 이렇게 물어봐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나았어. 다 나았어. 다 나았다고 얘기해줘. 쌤구야 아직도 많이 아파? 나 이제 다 나았어. 선생님 다 나았대요. 이러고 둘이 같이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사이가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왜 아팠을 때 하다 보면 아프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아팠을 때 그 아픔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 바로 존중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중이군요. 맞아요, 이게 존중이에요. 네, 그 아픔을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아프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것,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아까 했던 규칙을 지키는 책임과 또 존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놀이가 끝나고 나면 놀이를 하다 보면 싸우기도 하잖아요. 네. 싸우면 혼나잖아요. 보통은. 맞아요. 혼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둘이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너무 화가 나서 싸웠으니까 잠깐 나가서 감정을 좀 다스려서 감정이 가라앉으면 화해를 하렴. 그리고 화해를 하면 돌아와서 같이 놀 수 있어. 자 잠깐 나가서 그 시간을 보내세요 하고 우리끼리 놀아요. 자 그러면 친구들 노는 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풀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화해를 해야지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더 얘기를 많이 하면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쌤구야 아까 내가 너한테 밀치고 모른 척해서 미안해. 나도 화내서 미안해. 선생님 우리 화해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면 이제 더 싸울까요? 아니면 더 배려하고 규칙을 지킬까요? 더 조심하면서 같이 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혼내는 걸로 좋아지는 것보다 규칙을 지키고 책임을 져보고 존중하는 것을 경험해 보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놀이를 하고 나서 우리 반에서는 글쓰기를 해요. 자 이제 우리 재밌게 놀았으니까 우리 글을 써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글 쓰는 거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글 쓰기 싫어요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글 쓰기 싫어요? 그러면 글쓰기 하지 말죠. 뭐 그럼 애들이 어때요? 와 이럴 거 아니에요. 와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놀이는 놀이와 글쓰기가 한 세트예요. 놀이를 하면 글쓰기에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글쓰기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 이후로 다른 놀이는 없는 걸로. 안 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글 쓸게요. 글 쓸 거예요? 네. 이게 다 글 쓰겠다고 해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글 쓰는 방법을 알려줘요. 네. 왜냐면 내가 글을 썼는데 글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럼 글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요. 네, 그래서 글 쓰는 법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네. 글을 쓰느냐? 쌤구 저를 따라하세요. 경, 알, 느, 하, 따. 경은 경험한 것을 쓰는 거예요. 한 줄로. 그래서 무슨 놀이를 했다. 알은 뭘까요? 머리로 알게 된 것. 생각을 쓰는 거예요. 이건 이런 놀이구나. 자, 느는 뭘까요? 마음으로 느낀 거. 마음으로 느낀다. 느꼈어. 그래서 이거 하니까 이런 게 재밌었고 막 이럴 때는 너무 긴장됐다. 네. 자, 그다음에 하는 더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싶은 거. 나 이런 놀이를 더 했으면 좋겠다. 네. 이건 이렇게 더 해봤으면 좋겠다. 자, 따는 큰 따옴표. 큰 따옴표니까 놀면서 있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한 문장을 쓰는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군요. 네, 그래서 큰 따옴표로 한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글에 5가지 요소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를 잘 처음에는 하나씩 써보다가 나중에 이걸 좀 잘 버무려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글이 됩니다. 글쓰기 재밌죠, 그렇죠?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이 회의를 합니다. 놀이 회의는 놀면서 좋았던 점. 노니까 어떤 점이 좋았어요?
노니까 밖에서 바람도 쐬고 맞아요. 친구들하고 땀 흘리고 땀도 흘리고 대화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좋았죠, 그쵸? 네. 근데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혹시? 아쉬운 점은요. 네. 저기 옆에 있는 친구가 다쳤어요. 다쳐서 아쉬웠다. 그럼 우리 반의 놀이 규칙인 안전을 제대로 못한 거네요. 그럼 우리가 다음에 놀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더 안전하게 놀아야 돼요. 네, 안전하게 놀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놀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논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글도 써보면서 더 몸과 마음에 더 깊이 기억하고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이런 놀이를 1년 동안 계속 한다면 너무 즐겁고 친구들하고도 엄청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친해지고 내 글쓰기 공책의 글도 많이 많아지고 쓸 수 있어요. 회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말도 더 잘하게 잘하게 돼요. 되고 듣는 것도 더 잘 듣겠죠. 왜? 놀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활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과 친해지려면 이런 첫 만남 인사, 놀이 같은 것들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름을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름을 외우려고 하는 놀이 중에 하나는 우리 반 아이들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도 해요. 저는 진이입니다 라고 하면은 옆에 있는 쌤구는 저는 진이 옆에 쌤구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진이입니다. 저는 진이 옆에 쌤구입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저는 진이 옆에 쌤구 뒤에 철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 또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진이 옆에 쌤구 뒤에 철구 옆에 동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딱 릴레이로 이렇게 가요. 근데 만약에 쌤구가 맨 뒤에 앉아 있다면 걱정돼요. 걱정돼. 나 모르면 어떡하지?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 몰라도 괜찮다. 선생님이 약간의 힌트를 줄 거다. 네. 어때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네요. 마음이 편해져.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의 이름을 다 한 번씩 이야기해보는. 그래서 이름을 빨리 외우고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지 빨리 친해져. 예를 들면 제가 쌤구를 여러 번 만났는데 쟤 이렇게 부른다면 친해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면 친해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쌤구 안녕. 쌤하. 쌤하.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그날부터 절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외우는 놀이나 이름을 또 바로 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두꺼운 종이에다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름 명패를 만드는 거예요. 이름패를. 그래서 자신의 이름도 쓰고 그림도 하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 반에 바라는 것, 내가 어떻게 지내겠다 약속,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선생님이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골라가지고 써서 이렇게 명패를 이렇게 두면 선생님도 아이들 이름 외우기가 쉽고 친구들도 이름이 잘 기억 안 날 때 이렇게 명패 보고 쌤구 안녕 이렇게 인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10분 남았어요. 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어떡해. 맞아요, 너무 빨라. 자, 10분 동안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특징과 싫어하는 친구의 특징인데 아까 학생 중에서도 친구랑 잘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는 활동이고요. 저는 이틀째 하는 활동입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쌤구는 어떤 친구를 좋아해요? 특징을 얘기해봐요. 저는 네. 말을 먼저 잘 걸어주고요. 말 걸어준다. 네. 그리고 조금 욕 안 하는 친구가 좋아요. 욕도 안 하고 친절하게.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 칠판에다 좀 써놓습니다. 나는 이런 친구는 좀 힘들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름을 얘기하면 안 돼요? 특징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까 욕하는 친구는 말이 실제로 그렇죠. 험해요. 말이 험하다. 네. 또 그리고 짜증도 잘 내는 짜증을 잘 내고 이런 식으로 반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좋은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만 하지 좋은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친구들이 좀 멀리하는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이 특징들 중에 중요한 거 3가지씩 골라보는 거예요. 좋은 친구 예를 들면 친절하다, 잘 논다, 잘 빌려준다.
세 가지. 내가 좀 싫어하는 친구의 특징은 욕한다, 때린다, 또는 자기 이기적이다.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자기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0에서 10까지. 자, 나는 친절하다. 0에서 10까지 몇 정도? 저는 10점. 10. 완전 친절해, 그쵸? 저 완전 친절하죠. 네, 나는 재미있다. 0에서 10까지. 그것도 10. 10. 좋아요. 나는 머리가 크다. 10. 10. 네,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특징 자기 평가를 해봤어요. 나는 욕한다. 0에서 10까지. 저는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욕을 해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욕이 뭔가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좋았어요. 또는 때린다. 그것도 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이 멱살 잡고 싶다고 그랬잖아. 누구였죠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 그쵸. 또 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친구들에게 잘 안 빌려준다. 저는 잘 빌려줍니다. 잘 빌려줘요. 그럼 0이겠네. 그렇죠? 물론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어때요? 친절하고 잘 도와주고 재미있는 게 19, 8이고 욕하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1, 2, 3 정도? 요 정도면 이 친구 어때요?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이 친구랑 친하게 놀고 싶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교사의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역시 학생의 자기 성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이 교과서를 배우는 거, 도국, 수학과 체험, 미술, 영창이라고 하는 다양한 과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성찰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친구의 특징, 싫어하는 친구의 특징으로 성찰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면은 나 스스로도 다른 친구들이 더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맞아요. 많이 조심할 것 같아요. 조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약속하는 글을 이렇게 쓰게 돼요. 써서 붙여둘 거예요. 자, 붙여두고 나서 제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뒤에 있는데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자, 쌤구가 그런 노력을 하지만 친구를 못되게 굴 때도 있죠. 그렇죠? 거의 없지만 있을 수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으니까. 살다 보면요.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친구를 막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옆에 있는 이 친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고 이렇게 건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친구 옆에 이렇게 좀 이렇게 건드리고 있어요. 쌤구야 그만. 선생님이 친구한테 친절하게 대하라 몇 번 얘기하니? 쌤구 친절하게 대하란 말이야. 친절하게. 지금 누가 제일 불친절해요? 선생님이요. 맞아요. 선생님이 친절을 얘기하면서 불친절해. 그러면 쌤구 어때요? 친절을 배울 수 있어요? 아니면 친절이란 말만 배울 것 같아요? 저는 말만 배울 것 같아요. 그렇죠. 친절이란 말만 배웠지 친절한 게 대하는 건 모르겠다. 왜? 친절하게 대라고 몇 번 얘기하냔 말이야. 친절하게. 누가 더 불친절해요? 이 선생님이. 네.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이렇게 한 다음에 아주 그냥 그 더러운 쓰레기통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봐요. 전 안 먹을래요. 왜요? 왜? 좋은 음식인데? 근데 이상한 그릇에 담겨 있어. 쓰레기통에 담겨 있으면 쓰레기인 거예요. 친절이라는 아주 좋은 가치도 공격적인 말과 미워하는 마음에 담아서 하게 되면 그것은 친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를 따라서 얘기해주세요. 친절은 친절로만 가르칠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제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문제 해결 방법. 네. 친구를 다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쌤구 잠깐 멈추세요. 쌤구 둘째 날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해서 썼던 거 기억나죠? 네. 그거 이제 문 옆에 붙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물어봅니다. 쌤구야, 네. 선생님이 읽어줄까? 네가 와서 읽어볼래? 알아서 잘할래? 알아서 잘할게요. 자, 아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뭔가 혼나는 느낌은 아니고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요. 맞아, 좀 창피하긴 해요. 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반성하게 되네요. 네, 하지만 선생님에게 혼나거나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겠니? 네, 맞습니다. 네, 알려주는 느낌이었어요. 네, 알아차리게 해주고 쌤구가 직접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잘했을 때 선생님이 보고 쌤구 어제 그 시간 이후로 정말 잘하더라.
선생님 감동했어. 짠. 짠. 자,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럼 되게 뿌듯해요. 뿌듯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맞습니다. 네, 이게 바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특징, 내가 또 싫어하는 친구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이것을 활용해서 선생님께서 문제 해결할 때 혼내는 방법보다 알려주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어때요? 이걸 해보니까? 정말 저는 이제 학교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가고 있네. 맞다. 하지만 준비를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맞습니다. 갔을 때 잘해봅시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또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반에 대한 규칙. 어떤 반을 원하나요? 재밌는 반. 재밌는 반 좋아요. 싸우지 않는 반. 싸우지 않는 반도 싸우지 않는다는 말보다 평화로운 반. 평화로운 반. 그러면 재미있고 평화로운 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은 재미있고 평화로운 우리 반,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을 이제 그린 다음에, 원하는 걸 적은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죠? 욕하고 싸우고 규칙을 안 지키고,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법들을 규칙으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학급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급 규칙을 만드는 자료들도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문제 해결 시스템도 그냥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름의 방법 시스템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해결하시고요. 또 학생들에게도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릴 이야기를 마지막엔 좀 막 너무 빨리 하긴 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아서 이제 질문. 네. 개학 후에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안전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팁 없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안전하고 재미있는 교실. 맞습니다. 안전하고 재미있고 평화로운 교실인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뭐 실내에서 뛴다, 뭐 이런 안전에 문제가 있다.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거 쓰고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서 규칙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써둡니다. 써서 붙여두고 다음에 그걸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회의 시간에 우리 반의 안전수칙을 직접 만들어 봤잖아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만들면서 역할극을 해보면 좋아요. 예를 들면 교실에서 걷는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교실에서 한번 걸어보도록 합시다. 걸으면서 한번 우리 규칙을, 우리 반의 안전규칙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교실에서는 걷는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가 안전수칙을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안전수칙을 종이에 프린트해서 주기도 하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눈으로 들어왔다가 사라져요. 귀로 듣고 사라져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떠한 안전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서 애들이 이거요, 야 이건 네가 어쩌고 했잖아, 네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게 더 생생하게 자신의 삶으로 다가와요. 그 상태에서 같이 규칙을 만들어 보면 물론 그 규칙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규칙들을 직접 만들어 봤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봅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얘기가 학급 회의인데 이런 식으로 학급 회의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평가회를 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네, 없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는 좋아해봐. 자, 오늘 우리 수업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 줄래요? 오늘 수업하면서 네. 선생님이 저한테 하이파이브도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많이 쳐다봐 주시고 이름도 네. 많이 불러주셔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주일 지내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네. 두 번째,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쉬운 건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맞아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아쉬운 건 해결 방안인 거예요. 자, 또 바라는 거, 다음에 한다면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게 바로 좋아해봐. 네, 이 회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한 것에 대해서도 오늘 이 영상에 대한 좋아해봐 회의를 했는데 이걸 보시는 선생님이나 어린 친구들도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아쉬운지, 어떤 점을 더 바라는지 댓글로 써주신다면 선생님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저는 평생 그 기분을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도 평생 그 기분을 간직하고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에 또 좀 아쉽긴 하지만 또 뭐 티처빌의 연수도 있고요. 사랑과 교육에서는 연수도 있고요. 제가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쓴 12살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좀 어찌 보면 좀 힘든 상황이에요. 학교도 못 가고. 맞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학교 가고 싶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못 갔더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되시고 준비하고 또 새학년을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께 축하의 이야기를 하고 마쳐볼게요. 선생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선생님. 얘들아 기다려. 얘들 안녕. 선생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화이팅! 얘들아 화이팅. 우리 함께해요. 오! 하이파이브. 이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빠.